2025년 5월 23일. 오늘 미국 금융시장 정말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뭐랄까, 전직 대통령의 발언 하나가 시장 전체를 그냥 확 흔들어 버렸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현상, 이 정치적 발언이 어떻게 시장을 움직였는지 그 배경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시장 내렸다, 이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 또 어떤 종목들은 왜 다른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 속내를 파헤쳐 봐야겠죠. 좋습니다. 그럼 일단 전반적인 시장 하락부터 짚어보죠. S&P 500, 나스닥, 다우 다 내렸어요. 네, S&P 500이 한 0.7% 정도, 나스닥은 0.9% 가까이, 그리고 다우존스도 0.6%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 가장 큰 원인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이었죠. EU 수입품에 50% 관세, 그리고 애플 제품에도 추가 관세,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확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군요. 그렇죠. 갑자기 그 예전 무역전쟁 때 기억이 확 떠오르면서 이것도 시작인가 하는 불안감이 투자자들 사이에 퍼진 겁니다. 위험자산 피하자 이런 심리가 강해진 거죠. 그러고 보니 애플 얘기가 바로 나왔는데 주가가 3%나 빠졌어요. 그것도 8일 연속으로요? 이게 좀 충격이 커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8일 연속 하락. 이건 단순히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우려뿐만 아니라 그 애플처럼 공급망이 전 세계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쵸. 워낙 글로벌하게 얽혀 있으니까. 네, 그런 기업들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정치적인 변수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 실적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확실히 그러네요. 이런 정치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니까 포트폴리오의 기술주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겠어요. 네,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엔비디아는 전날 실적이 엄청 좋았잖아요. 그런데도 상승폭은 제한적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내렸단 말이죠. 그게 바로 시장 분위기라는 거죠. 엔비디아 2% 오르긴 했지만 사실 실적만 보면 더 크게 환호할 만 했거든요. 근데 시장 전체를 누르는 이 불안감 앞에서는 개별 기업의 좋은 소식도 힘을 잘 못 쓰는 겁니다. 기술주 전반이 좀 약했던 거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하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US 스틸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다 내리는데 혼자 21% 급등이라니 이건 정말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일본 니폰제철과의 파트너십을 지지한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이 나왔다고 하죠. 그 발언 하나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건가요? 인수합병 기대감 때문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러면 니폰제철의 US 스틸 인수가 좀 더 순조로워지려나 하는 기대감이 확 커진 거죠. 그래서 주가가 폭등한 겁니다. 시장 전체 흐름과는 완전 반대로 간 거죠. 야, 이거 정말 정치적 변수가 개별 종목에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영향을 줄 수 있군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나 국내 산업 보호 이런 것과 관련된 산업들은 정치적인 말 한마디에 시장 논리랑 상관없이 이렇게 급등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갈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말 기업 가치가 좋아져서 오르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정치적 기대감 때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기대감은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요. 맞습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주식시장 외에 다른 자산들, 채권, 금리나 이런 쪽은 어땠나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약간 내렸습니다. 4.51% 정도로요.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인 국채로 돈이 좀 몰린 거죠. 안전자산 선호 심리.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 재정 적자가 계속 문제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압력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있잖아요. 네, 계속되고 있죠. 네, 이게 아직도 해소가 안 됐어요. 이게 전통적으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거든요. 계속해서 좀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달러는 약세를 보였다고요? 반대로 금값은 뛰고? 맞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렸어요. 트럼프 발언이 아무래도 달러 가치에도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반면에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은 온스당 3,345달러를 넘기면서 2% 넘게 급등했습니다. 와, 3,300달러 선. 네, 시장이 불안할 때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유가는 공급 우려 때문에 소폭 내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미국의 상황이 다른 나라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줬겠죠. 그럼요. 유럽 증시, 중국 증시 다 트럼프 전 대통령 관세 위협 때문에 같이 하락했습니다. 이게 정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그렇죠. 한편 연준은 여전히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연준은 계속해서 금융 안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겠죠? 변동성이 클수록 중앙은행 역할이 더 중요해지니까요. 네, 오늘 시장을 쭉 정리해보면 정말 정치적 발언이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시장 전체를 흔들고 또 애플이나 US 스틸처럼 특정 기업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걸 정말 명확하게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시장이 참 민감하네요. 네, 오늘 시장은 일단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나온 이런 고율 관세 이야기가 그냥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책이 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렇죠.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물론이고 더 길게 보면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옮겨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쓰는 물건들 가격도 달라질 수 있겠죠. 또 국가 간의 무역 관계, 힘겨루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장기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투자 방향을 잡는 데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을 겁니다.